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매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과 확정일자분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제 공매 물건에서 이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상가 건물이므로 상위법 시행 전, 시행 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소액보증금이 합계가 낙찰가의 2분의 1, 즉 공매가액이 2분의 1 범위 내이냐. 이거는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의 합계가 3분의 1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 권리분석과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을 환산보증금 갖고 계산한다는 거죠. 이제 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에 보면 이제 공매가가 1차에 5억 2천만 원, 2차에 4억 6,800, 3차에 4억 1,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4억 1,8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공매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의 배당할 금액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말소 기준 권리인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등기 날짜가 2001년 12월 10일이므로 상위법은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임차인들이 대항력도 없고 또는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권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시행된 날짜를 가지고 또 계산해 봐야죠. 둘째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2년 11월 1일 날 4,500만 원일 때 1,350 일정액, 1차 개정 후 2차 개정 전이라면 5천만 원일 때, 환상보증 5천만 원일 때 일정액,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액 1,5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014년 1월부터 현재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서울시 이때 2,2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상가 건물가액이 3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유의할 점은 주택과 달리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환산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임차인을 계산할 때 최우선 변제금은 보증금만 갖고 하고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 상가 임차인을 계산할 때는 환상보증금을 한다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우선 변제금도 환상보증금으로 계산해서 6,500만 원 이하여야만이 2,200을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셋째,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상위법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어야만 대항력과, 여기 대항력에는 계약개시 요건이 포함되죠.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지, 환산보증을 초과한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만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 10년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이런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상위법이 적용 기준도 개정 전이냐, 1차 개정 후냐, 2차 개정 후냐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 상위법이 적용 기준 이하인 경우만 상위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2002년 11월 1일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2001년 12월 10일 날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서의 대항력과 소액 임차를 최우선 변제 또는 확정일자 갖고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상위법은 법 시행 전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이 사업자가 빨라더라도 이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배당을 어떻게 하냐. 먼저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찾아볼까요? 법원 경매나 암기사 공매에서 특별우선 채권은 1순위로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이죠. 2순위로 배당할 것은 최우선 변제금이죠. 요거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하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3순위가 당해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나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는 없겠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해세는 이거보다 우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해세를 찾아보니까 이 영등포구청이 있는데 취득세만 있고 당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순위가 여기 해당되는 당해세가 없기 때문에 1순위가 신한은행 은행이 6천만 원 배당받고 2순위부터는 달라져. 2순위부터는 요 기술신협이 2008년 5월 12일이고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도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가 소액임차인은 1차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요 4,500만 원 이하일 때에 1,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보면 근저당 기술신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4,500만 원 이하니까 요 김수민 같은 경우는 보증금 2,000에 월세 20 곱하기 100이니까 환산보증이 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수민이 최우선 면제, 김수민이는 1,350을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소액임차인을 보니까 이 사람은 환산보증이 5천에다가 5천이니까 1억이 되죠.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이기준이는 보증금 2,500, 월세가 2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이 4,500이죠. 그래서 이기준이가 두 번째는 이기준이 1,350만 원을 가지고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정 시기는 보증금이 4천이고 월세가 1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이 5천인 게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이렇게 2순위로 이때의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은 요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하고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3순위로는 요 기술신협 근저당하고 이 확정일자를 비교해 봐야 되죠. 요 2008년 5월 10일인데 확정일자는 김수미 확정일자는 2002년 12월 10일이고 그리고 제일 빠르네요.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문정시 확정일자는 2012년 8월 15일이고 그렇다면 김수민 확정일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이미 2천만 원에서 1,350 받았으니까 650만 원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순위에서는 2010년 12월 10일 또 14년 12월 그러니까 기술신협 근저당이네요. 기술신협 근저당권자가 7,200만 원 배당을 받습니다. 또 지워지죠?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순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5순위에서는 또 다시 소액임차인이 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죠? 2010년 7월 26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이때는 5천만 원 이하일 때에 1,500만 원이죠. 그때 장효조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문정식 확정일자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 되죠. 이때는 5천만 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으니까 장효조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이니까 안 되고
이기준이는 받을 수가 있네. 이기준이가 1,500 받을 수 있는데 이미 1,350을 받았기 때문에 150만 원만 더 받으면 되네요. 두 번째, 또 이 문정식은 장효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자기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죠. 환산분이 5천이니까 문정식에는 1,500을 받죠. 문정식이는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처음 받으니까 문정식이가 1,5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1,500만 원 받게 되죠. 더 이상 없으니까 육순위에 가가지고는 육순위에 가서는 그 장효조 확정일자, 장효조가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1호에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2012년 그 8월 15일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압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에는 장효조 확정일자 받고 나가지고는 또다시 어떻게 했냐, 7순위가 가가지고는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을 받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세금이행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떻게 되냐, 2014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 성동수 확정일자와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은 2014년 1월 1일에서 현재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산분이 6,500만 원 이하일 때에 2,200까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상가 건물 가액의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내의 최우선 면제를 받다가 2014년 1월부터 현재는 2분의 1 가격으로 바뀌었죠. 2분의 1이라는 게 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누구냐? 장효조는 아직도 아니죠. 장효조는 뭐 다 받았으니까 됐고, 또 이기준이 같은 경우도 지금 1,500 받았으니까 70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이기준 임차인이 2,200 받았으니까 7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또 문정식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천만 원이니까 이 사람도, 문정식도 700만 원 더 받죠. 2번 문정식도 700만 원 더 받아요. 1,500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는 이제 풀어놓은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순위, 7순위에서 이기준이 700만 원, 문정식이 700만 원은 3차적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상 소액보증 일정액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계산하고, 그 한도도 3분의 1이 아닌 2분의 1로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리한다. 그리고 8순위 영등포 구청이 1,500만 원 받고, 9순위에 가가지고는 배당 잔여금 1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선순위 박정희 가압류가 3,500만 원, 그 다음에 문정식 확정일자 1,800만 원, 그 다음에 성동수 1억 원 확정일자를 가지고 동수로서 1차를 안분 배분하고 2차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 절차를 거치면 이렇게 1차로 안분 배당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배당 잔여금 1억 4,400만 원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가 3,500만 원이죠. 그리고 문정식 채권자가 1,800만 원이고 확정일자, 그리고 성동수가 1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전체를 합산하면 1억 5,3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도 1억 5,300만 원, 여기도 1억 5,3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면 이제 요 비율대로, 요 비율을 배당 잔여금에 곱하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3,303만 2,679.73 나오고, 문정식에는 1,698만 8,235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동수 같은 경우는 9,437만 9,085원이 나오는데, 이 소수점이 있는데 요 9, 5,
그러면 4를 계산하면 18이니까 0이 되려고 그러면 2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요거 2를 올려주고 요거 2를 올려주죠. 소수점이 높은 거를 2를 올려주고 요거는 절사시키고 그래가지고 가압류 채권자는 3,300, 032,680원. 문정식은 1,698만 8,235원. 그리고 성동수는 9,437만 9,085원으로 해서 1차 배당이 정리가 되지만 2차로는 문정식은 선순위 가압류 때문에 동순위 1차 안분 배당을 했지만 2차 흡수 절차에서 자기 안분 부족을 성동수 거를 흡수하죠. 그 흡수하는 금액은 원래 이 채권액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근데 배당 금액이 이거니까 안분 부족이 얼마가 생기느냐 하면은 1,800만 원에서 요 1,698만 8,235원을 빼면은 배당 못 받은 금액이 1011765를 누구를 성동수의 요 금액에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빼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걸 플러스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빼면은 그 선순위 확정일자에 흡수당한 100만 원을 빼고 나면 9,336만 7,320원으로 이제 그 종결이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어서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대항력도 없고 설령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도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늦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낙찰받으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도 우리가 상가임차인이 얼마만큼 배당을 받느냐 특히 소액임차에 넣어서 최우선 변제 또는 확정일자로 해서 어느 정도 배당을 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명도할 때에 무혈 입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낙찰받는다면 임차인들이 대부분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낙찰자 인수할 것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명도도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명도 확인서와 건물 인도를 동시행으로 주장함으로써 무혈 입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매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고 그로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혈 입성하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상가 이제 그가 공매가 나왔을 때 또는 상가가 경매 나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